역사에 가까운 품에서 펼쳐지는 이 이야기, 그리고 그것이 더욱 끊임없이 끌고 가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고증, 실제 사건과 계절의 매칭입니다. 소현세자가 청으로 끌려간 순간, 그것은 병자호란 이후 1637년의 봄입니다. 당시 시점에서 사랑의 꽃이 피어야 할 시기, 하지만 그 대신 눈물과 이별이 피어나는 순간이죠. 조선의 봄은 미묘하게 그 아름다움과 애절함을 고조시킵니다. 마치 봄의 꽃잎처럼 빛나면서도 떨어져 내립니다. 또한 병자호란은 1636년에 한겨울에 발생했습니다. 추위가 사람의 뼈를 물고 식량이 부족하고 피란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. 그 추위가 전쟁의 혼란과 절망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우리는 그 차가움 속에서도 인간의 따뜻함과 존엄을 발견하게 됩니다. 이는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감정의 깊은 층을 향한 여정입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세세한 부분이 왜 중요한가요? 그것은 이야기의 몰입도를 높이고 우리를 그 시대의 조선으로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있습니다. 따라서 먼저 고증을 통해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이 드라마를 더욱 감동적으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. 귀하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작은 노력, 그러나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. 계속 주목하세요. 다음 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면서 느끼는 그 짜릿함을 놓치지 마세요. 그리고 나서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3년, 그래서 우리는 1640년 봄, 인조의 18년을 만납니다. 소현세자가 잠시 돌아와서 병문안을 받는 시점, 장현도 이때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?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시간을 거스르는 장현과 그 사이에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 길체. 그들의 재회의 무대는 아마도 우심정이 될 것 같네요. 왜냐하면 장현이 심양에서 우심정의 새 지점을 계획했고 길체는 예고편에서 한양의 우심정에서 춤을 추고 있었으니까요. 그러니 이 장소에서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 둘이 서로를 생각하며 그곳을 찾아 들었던 것이죠. 그리고 그 예고편에서 장현이 길체를 대견하게 바라보는 순간 열사내보다 낭자 하나가 낫다는 표현으로 길체의 끊임없는 생명력과 투지에 감탄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잠깐만요. 무언가 빠진 것 같지 않나요? 물론 드라마는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각본 속에서 우리는 역사와 인간 정서, 그리고 운명이 얽힌 복잡한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홀딱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 중 하나입니다. 다음 편이 더욱 기대되지 않나요? 그래서 길체가 머리를 올렸군요. 이것만으로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겠지만 흥미로운 이유가 눈에 띄네요. 길체는 대장간에서도 일하고 우심정에서도 일하니 아가씨라고 불리면 복잡하고 귀찮은 일이 생길 테니 그냥 결혼한 척 머리를 올리고 사는 것이 아닐까요? 그리고 실은 결혼을 급하게 하고 싶을 이유도 없습니다. 그녀의 꿈에서 서방님이 장현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죽은 줄로 알고 있으니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할 마음이 생길 리가 없죠. 부모님이 등을 떠미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또한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길체는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일상을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녀의 고충을 덜어주는 원무. 어찌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길체에게 매우 든든한 존재가 되었을 것 같네요. 원무가 길체에게 마음을 보내고 있고 길체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 둘 사이에는 어떤 무형의 빚이 있을지도 모릅니다. 길체는 사회적인, 문화적인 압박 속에서도 그녀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강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이어가다 보면 재회할 때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더욱 느끼게 될 것 같네요. 그렇다면 그 재회의 순간은 얼마나 감동적이고 의미 깊을까요? 머릿속에서 상상만으로도 벌써부터 가슴이 뜨겁습니다. 다음 편을 기대하며 길체와 장현, 그리고 원무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설렙니다. 들어보니 복잡 미묘한 감정의 연대기네요. 원무, 그 믿음직한 흑기사는 길체에게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깨어질 그 순간이 온다면 장현과의 재회 평생을 기다렸던, 그러나 더 이상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순간이 다가오면 어떨까요? 넌 유령인가? 라고 길체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. 혹은 이건 환상일 거야. 그러나 무엇보다 그 감정은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이 강렬할 것입니다. 그리고 장현은 그 장현은 길체의 머리 스타일을 보고 그녀는 이미 다른 이와 함께한 것이구나 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큽니다. 10화 1부의 끝에서 이들은 다시 헤어질 것 같은 미묘한 기류가 흐릅니다. 그리고 1644년 인조 22년 봄, 아마도 운명처럼 다시 마주칠 것입니다. 인조는 3, 4년에 한 번씩 아파서 들락날락하는 것이 사실 조금은 애틋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. 그로 인해 둘 사이의 마음은 조금 더 깊어지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네요. 다음 에피소드는 더욱더 명품 드라마의 성격을 띌 것 같습니다. 사랑, 오해, 그리고 시간과 거리에 대한 그리움. 모든 것이 뒤섞여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분명한 것, 절대 잊지 못할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. 지금부터 연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기대되는군요. 연인은 드라마킨 구독.